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81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14일차입니다. 잘 들리시는 거죠? 네, 휴대폰에서도 라방도 잘 들리고. 네. 오늘도 이제 그 기브 앤 테이크 140페이지예요. 책임 편향. 네, 여기 나갈 차례예요. 네. 책임 편향이 어, 승리를 독식한 죄. 그죠? 승리를 독식했어요. 어,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해서 혼자서 그 소아마비 약을 개발해 놓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는데 같이 했다라는 인정을 안 하고 자기 절대 얘기를 안 했던 거 혼자 인정받으려고 했었던 거. 근데 그게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편향 볼게요.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캐나다로 떠나보자. 캐나다의 심리학자들이 부부의 기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연구 결과를 보기 위해 말이다. 당신의 결혼 생활이나 가장 최근의 연애를 떠올려 보라. 저녁 식사 준비, 데이트 계획, 쓰레기 버리기, 갈등 해결 등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 중에서 당신은 몇 퍼센트를 책임졌는가? 몇 퍼센트를 책임졌는가? 최근 결혼 생활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녁 식사 준비 책임 안 졌는데 데이트 계획, 쓰레기 버리기. 이 남편이 하고 있고, 그쵸? 갈등 해결. 갈등을 해결하다 도망가다 또 와서 해결하고,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력 중에서 얼만큼 몇 퍼센트를 책임졌는가, 이거예요. 우리는 의식 공부를 듣고 계신 분들은 관계 유지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게 관계인 거예요. 그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이 사업자 간에서도 관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필요할 때만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거예요. 당연히 주는 거로 생각하고. 그 참 이게 이제 우리 그룹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 번씩 많이 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나가면 연락 안 하더라. 뭐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서운해서 하는 그런 얘기들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거야 뭐 떠나갔다 다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이런 얘기들도 하고 뭐 여러 개.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가버리면 제가 나를 싫어하겠지? 싫어해서 나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가면서 연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사업회 때 안 하는 사람들도 정말 무진장 많은데 연락 안 한 사람들이 정말 무진장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옛날에 그랬던 사람도 연락하고 뭐 이랬던 사람 저랬던 사람 다 연락해가지고 다 연락하려고 집에 있다 보면 뭐 살림살이가 더 눈에 더 보이는 경향이 더 많거든요. 네,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도 뭐 정리하고 싶고 또 막 이런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는 좀 명단 작성을 가지고 사업자들한테도 좀 전화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봤다고 아이고 그게 아니라 또 연락하고 또 뭐 하는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업자들 간에서도 신뢰 쌓기라는 게 있잖아요. 신뢰라는 게. 근데 이제 신뢰는 안 쌓고 내가 필요할 때만 하고 당연히 주는 것 같이 하고 막 이래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저도 아씨 내가 필요할 때 특 전해서 이것 좀 해주면 안 되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죠. 관계 사업자를.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사업자 간에도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 연락도 하고 그래야지. 뭐 형제 라인이든 어쨌든 비난하고 비판하고 뭐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뭐 잘 있는지 뭐 잘 지내는지 그냥 안부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이 안에서도 하면서 밖에서도 어떤 그런 그게 관계가 유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네. 또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당신이 55%를 책임진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45%를 책임진다고 해야 두 사람의 추정치 합계가 100%가 된다. 물론 현실은 그처럼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심리학자 마이클 로스와 피오레 시콜리는 부부 4쌍 중 3쌍의 부부관계 기여도 추정치 합이
100%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맞네요. 어, 네 쌍 중에 세 쌍 부부 관계가, 그쵸?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러한 현상을 책임, 편향, 모기가 한 마리 있어요. 몇 군데 매일 물렸거든요. 그래서 모기를 계속 피우고 있어요. 모기를 들고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다시 챙겨야 될 게 되게 많네요. 네. 그래서 책임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임 편향. 이는 관계에서 자신이 상대에게 공헌하는 정도를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관계에서 자신이 상대에게 그 공헌하는 정도, 공헌하는 정도를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관계에서 자신이 상대에게 공헌하는 거. 그렇죠? 어, 이것은 특히 메이커가 범하기 쉬운 실수로, 테이커가 범하기 쉬운, 부풀리는 거죠. 공헌한 것을 자꾸 내가 너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부풀리는 거죠. 자꾸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에고는 자꾸 내가 했잖아를 너무 좋아하는 게 에고예요. 우리는 에고를 내려놓고 에고를 잠재우고 참나로서 자꾸 다가서면서 참나로 자꾸 해야 되는데 참나가 아니라 에고로서 내가 했잖아. 내가 했잖아. 그 에고가 하는 거거든요. 에고를 좀 약하게 하고 참나가 더 사랑을 더 드러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안녕. 비둘기가 와서 있어요. 안녕. 창문이 있는데 이렇게 난간이 있거든요. 비둘기가 와가지고. 오, 두 마리 앉았습니다. 네. 그래서 부풀리는 거. 그래서 이건 테이커. 테이커.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이것이다. 내가 공헌한 것을 부풀린다. 그래서 테이커가 범하기 쉬운 실수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부분적으로 원인을 제공한다. 부분적으로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 그러니까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왜 보여주고자 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일까 봐. 무의식에. 그쵸? 우리는 현재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잠재의식 파트네요. 그쵸? 잠재의식을 보는 거예요. 현재의식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잠재의식에서 나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인정받고자 하는 게 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여주고자 자신을 긍정적으로 나는 긍정적이야. 굳이 참 그 말이 그래 나는 이미 그냥 성공했어 부자야 라고 생각한다면 난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고 싶어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얘기들을 참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벤츠를 사고 싶어. 벤츠가 있으면 사고 싶지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이미 벤츠를 받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믿는다면 벤츠 사고 싶어 벤츠 사고 싶어를 안 한다는 거죠. 그쵸? 그냥 나는 저게 올 거야. 당연한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할 필요가 없듯이. 긍정적이다라고 내가 나를 긍정적이라고 믿는다면 긍정적인 거를 드러내서 알리려고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제 이론은 알아요. 선생님 내려오세요 하고 제가 이론 공부는 우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선생님의 또 다른 차원이 있지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론 공부한 거는 조금 이제 들으면은 이제 몇 년 들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남 보는 건 또 쉬워요. 남은 또 얼마나 잘 보여요. 공부하고 나면 또. 그게 오류죠. 공부해서 이해는 했어. 남을 보는 거. 밖을 보는 건 너무 쉽죠. 밖을 보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밖이 아니라 내 안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투사하는 걸 거둬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저도 요번에 하여튼 뭐 덕분에 갑자기 그냥 막, 한 14년 서운했던 막 그런 것들이 투사가 본격적으로, 서로 투사를 하지만 얘기 안 하고 있다. 본격적으로 투사가 막 날라오기 시작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저도 이제 내면에서 되게, 어, 조금씩 더 달라지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나 참, 어, 좋아요. 네, 다행이다.
참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주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조너스 소크는 확실히 스포트라이트를 피하지 않는다. 이 관점에서는 스포트라이트를 피하지 않는다. 오신스키의 말을 들어보자. 소코의 가장 탁월한 재능은 자신이 명예에 정말로 관심이 없는 척 행동할 줄 알았다는 점이다. 기자와 사진 기자들은 소크가 항상 투덜거리면서도 결국 인터뷰나 사진 촬영에 응한다는 걸 알았다. 그는 기자들에게 시간을 너무 빼앗으면 안 된다고 경고했을지도 모른다. 아마 그는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자들이 방해했다고 투덜대며 의례적인 항의를 한 다음 충분한 편의를 제공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기자들에게 시간을 너무 뺏었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는 그러니까 무언가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자들이 방해했다고 투덜거린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항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책임 편향에는 보다 강력하고 설득력 있는 요인이 또 있다. 그것은 바로 정보의 불일치다. 우리는 남들의 공헌보다 자신의 공헌을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확실히 알지만 배우자의 노력은 일부만 목격할 뿐이다. 누구에게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할 때, 누구에게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지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다. 그렇죠? 다른 타인들이 하는 정보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정보를 더 많이 당연히 알고 있죠. 우리는 자신에 대한, 그래서 실제로 자신과 배우자가 무엇을 했는지 목록을 작성하려고 하면 자신이 한 일은 평균 11개를 쓰지만 배우자가 한 일은 8개밖에 쓰지 못한다. 소크는 소아마비 백신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흘린 피땀과 눈물은 똑똑히 기억했지만 동료들이 무엇을 했는지는 상대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다. 그는 정말로 영거를 비롯한 나머지 팀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몰랐다. 그리고 앤더스와 로빈스, 웰러가 노벨상을 안겨준 발견에 몰두할 때 소크는 그곳에 없었다. 링크드인의 창업자 리드 호프먼은 사람들은 나쁜 의도가 아닐 때도 자기 공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고 다른 사람의 공로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이제 가끔씩 딸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세하게 저도 이제 저를 보는 거죠. 딸하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굳이 뭐 이거 내가 했는데 그랬는데 내가 불렀는데 그랬는데 내가 그때 했었잖아. 그래서 그랬어라고 해서 그냥 얘기할 때는 또 안 해요. 딴 사람들 얘기할 땐 덜 할 거예요. 하긴 하겠죠. 근데 이제 딸이나 아들이나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한테는 좀 더 내가 했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이제 제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했다라는 걸 자꾸 드러내는구나. 이제 그런 걸 제 모습을 제가 또 이제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쁜 의도가 아닐 때도 자기 공로를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기 위해서는 밖에서는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보니까 내가 해야 돼. 근데 참 그게 그런 거예요. 신이 주신 역할이 있다. 신이 주신 그 역할이 있어서 그 역할을 내가 충실히 즐겁게 하면 돼. 근데 굳이 그 역할을 내가 이런 역할이라서 이렇게 했는데 네가 나를 칭찬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줘. 그리고 신이 주신 역할로 내가 하기로 했습니다 하고 왔는데 잊어버린 거죠. 잊어버려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공로를 추켜 세우다 보면은 그게 좀 더 강하면 타인들을 어떻게 해요? 낮춰야 돼요. 내가 잘한 거야. 내 공로가 커라는 걸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이 다 틀려요. 내가 맞아. 그쵸? 그게 더 강할 때는 비판과 비난과 은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척하면서 뒤로 돌려차기해서 딱 부정적인 걸 싹 해요. 에너지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남의 건 더 잘 보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딱 제 것도 보여요. 아, 여기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비난하는 거로 가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막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잠재의식에서의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비난을 하다 보면 나의 현실은, 나의 현실은 현재 웃으면서 잘 해주는 것보다 속 안에서 비난하는 그게 내 현실의 반응이 돼요. 그게 현실에 반응된다. 아, 예, 안녕하세요. 뭐, 막 긍정적인 척 하는 게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의 의식, 에너지가 나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에너지, 잠재되어 있는 그게 그거로 인해서, 잠재되어 있는 거로 인해서, 신념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에너지가 지금 현재의 나를 자꾸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공로를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남편보단 제가 더 많이 한 것 같고, 제가 더 잘한 것 같고, 처음에는 남편이 더 많이 한 것 같았어요. 처음엔 남편이 더 많이 한 것 같고, 나는 내가 좀 별로 한 게 없다라는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딱 오시는 사장님 한 게 되게 많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런가 하고 생각해보면 제가 되게 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고는 또 내가 한 게 더 많으니까 당신은 이게 이제 막 또 낮추기 시작을 하고 베레벨 이게 이제 밸런스를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아직은 그래도 제가 했다는 게 많지만 그래도 요 공로를 이제 이렇게 좀 더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또 내면에서 변화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책임 편향은 공동 작업을 실패로 몰아가는 주된 원인이라는 거예요. 책임 편향이 공동 작업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함께 해서 협업을 하는 관계에 있거든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내 거를 드러내려고 하면 아주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속에서 쟤 왜 저러지 하는 걸 불러일으켜서 자꾸 비난거리를 불러일으키는 아주 자극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 거는 그냥 놔두고 그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인정해줘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 막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해서 공부하면서 내려놓으면서 점점 하나가 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관계는 사업가, 개발자, 투자자가, 그리고 운영진이, 당신이 그러니까 운영진이 자신이 합당하게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산산조각 난다. 합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익을 공평하게 분배받지 못할 때 산산조각 난다. 그래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서 그 같이 그 일하는 거 뭐예요? 동업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동업하지 말라고. 동업을 하면 이런 의식이 같이 평균적으로 이룰 수 없는 의식으로 되잖아요. 그럼 사선 동업은 깨지게 돼 있다. 절대 동업하지 마라. 그 의식이 되지 않은 이상 동업하지 말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할리우드에서는 1993년에서 1997년만 해도 400편 이상의 시나리오가 저작권 중재에 들어갔다. 사실 이것은 제출된 이의 신청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양이다. 만약 당신이 테이커라면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신의 주된 동기일 것이다.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아도 되지 않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역할로서의 그냥 즐겁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 이제 그렇게 자꾸 이제 생각을 각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당신이 공헌한 것을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헤아린다는 뜻이다. 내가 공헌한 것을 헤아리는 거예요. 당신의 주된 동기가. 그죠? 테이커는 동료들이 한 일은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동료들이 한 거는 간단히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최고의 공로자라고 믿는다. 하지만 메이커는 책임 편향을 극복한다.
심슨 가족은 수많은 단어를 영어 사전에 등재했는데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호모, 심슨이 정신적, 유체적으로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외치는 감탄사. 오, 그죠? 아니면 앞불싸. 앞불싸 하는 거야. 오, 앞불싸. 앞불싸다. 그래서 메이어는 그 단어를 창안하지는 않았지만 심슨 가족의 등장 인물이 남의 손에서 무언가를 낚아챌 때 내뱉는 하하이라는 낱말을 만들어냈다. 유머 잡지 크랙트는 2007년 심슨 가족 시리즈에 나왔던 최고의 단어를 특집으로 다뤘다. 그때 최고의 단어로 뽑힌 것은 시리즈 여섯 번째 시즌에 처음 등장한 시시해. 그죠? 시시해로 이는 철저한 무관심을 의미한다. 시시해는 맥밀런란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하지 않음 혹은 무언가에 특별한 관심이 없을 때 쓰는 거. 맥밀란이란 그러니까 시시하다, 관심 갖지 않은 거야. 상관하지 뭐 하든 상관없어. 이거는 좋은 건 아닌 거야. 그죠? 뭐 그러든지 말든지 상관없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좋은 것 같지만 자신감 있게 하는 것 같지만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하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그렇죠? 50이에요. 내가 저걸 보고 관심 그 50. 무관심하다. 의식이 높은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죠. 딕셔너리닷컴 지루함 또는 무관심의 표현인데 딕셔너리닷컴이 콜린스의 영어 단어 무관심이나 지루함을 나타내는 감탄사인데 형용사로 쓸 때는 무언가 썩 좋지 않다거나 어떤 사람이 그다지 인상적이지 않다는 의미다. 수많은 사전에 등재되었다. 몇 년 전 심슨 가족의 작가 중 한 명이 어, 매치가 처음 등장할 때에 에피소드를 상기시켜 주었을 때 메이어는 깜짝 놀랐다. 그는 내가 그 에피소드를 만들었다고 말하면 맺히는 내 작품이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의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요. 나는 팀 농에게 매치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메이어라고 대답했다. 메이어가 매치를 만들었다고 확신합니다. 지금은 어디에서나 쓰이죠. 그게 가족 대본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말입니다. 작가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끝에 결국 메이어가 당시의 상황을 기억해 냈다. 가장 짧게 발음할 수 있는 쉬운 단어를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지요. 호흡을 하듯 입술을 떼고 공기를 내뱉는 정도로요. 메이어는 왜 자신의 공헌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한 걸까? 메이어는요, 자신의 공헌했던 거, 매치를 유행어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했는지를 몰랐다가 생각해 보니까 메이어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메이어는 자기가 했는데 그 공헌한 걸 기억을 못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못한 걸까? 왜 기억을 못한 걸까? 그랬더니 뭐예요? 기버인 그는. 그러니까 참 우리 일이 똑똑하게 너무 기억을 한 것도 참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전에 이랬는데, 제가 11년 동안 내가 이랬는데,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상대방은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기억을 못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라는 어떤 그 서운함을 가지고 또 막 있는 거예요. 그 서운함을 또 가지고 막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억을 차라리 안 하고 있으면 뭐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제가 뭐 저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데 너무 기억하고 똑똑한 거. 근데 또 그걸 또 더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누가 괴로워요? 내가 괴로워. 내가.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세상 사는 게 참 그래요. 세상 삶을 사는데 똑똑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오히려 불편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버인 그는 자신의 공로를 그쵸?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기본은 뭐라고요?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는 것보다 사람들을 즐겁게 해준다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참, 우리 그룹에 딱 읽어야 되는 어떤 그 책이 손에 왔어요. 그쵸? 아, 참나. 어찌나 잘 선택을 했는지, 누가 추천을 툭 던져줬는지 참. 네, 이거 제가 넘어가고 있었는데, 누군가 얘기해 주셔서,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일단 주문해 봤는데 너무 괜찮은 것 같은 거예요. 느낌이 이렇게 앞에 좀 읽어도. 참 때가 맞춰서 잘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대부분의, 대본에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많이 기여했을까를 따지는 게 아니라, 대본의 전체적인 질을 높일 생각에만 몰두한 것이다. 우리 그룹에서 누가 잘하고 누가 많이 했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잘 되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일까? 그룹 전체가 되는 건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다.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거는 다 죽는 거다. 남도 죽이는 것이다. 그게 특히 자영업이랑 다르게 여기서는 그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그룹만, 내 것만 자꾸 챙기는 것을 놓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 모두가 다 함께 하려고 했을 때 내가 커지는 거고 나만 했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게 이제 조절하면서 생각의 조절을 하면서 이제 이해하면서 너는 그랬잖아. 나는 이랬는데 그럼 따질 조차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어, 전체의 질을 높이는 거. 우리 위드그룹의 전체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그죠? 그런 것은 농구로 치면 어시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조지 메이어, 그건 당신 거야 라고 말해도 나는 정말로 그런 줄을 모르고 있었지요. 나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저런 일을 했다는 말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말하죠. 늘 내가가 아니라 내가는 뭐예요? 에고죠. 마음의 에고가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내가 했는데, 에고가 아주 강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의식이 더 높은 우리.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가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를 써야 돼요. 자꾸 내 거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말하지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144페이지, 실패해도 괜찮은 분위기.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그 소코는 전체적으로 소아마비 약을 개발해내면서 자기 것만 드러내다가 망쳤다 이거죠. 자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 못한 게 됐다라는 거죠. 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네, 되게 갈수록 재밌죠. 되게 재밌어. 빨리 지나가네. 큰일 났네. 재밌는데.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6시에 뵙겠습니다. 네, 내 꿈이 무엇이었지? 내 목표가 뭐지? 네, 점점 발전해 나가고, 네, 잘 꿈도 이루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이룰 수 있는, 나는 묘비명에 그래도 그럭저럭 내가 이럴 줄 알았다라고 묘비명에 쓰면 안 되잖아요. 그쵸? 내 그럴 줄 알았네, 그냥 우물쭈물 하다가 그냥 나는 갔다.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는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한번 또 행동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토요일 날은 서울에서 수업이 있고 다음 주에는 부산에서 수업이 있습니다. 12월 6일, 9일. 그쵸? 네. 깨달음 시크릿 있습니다. 더 많이 모시고들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염소가 해지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칠게요.